기회비용은 이제 두 개로 또 나누어져요. 첫 번째가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묵시적 비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되겠어? 암묵적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묵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명시적 비용이다, 묵시적 비용이다 라고 얘기하면, 명시적 비용은 내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 또 실제 사용되는데 실제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고요. 묵시적 비용은 내가 받을 수 있던 것이에요. 둘 다 포기한 건 맞죠. 실제로 지출해도 돈이 포기되는 거고요. 받을 수 있던 것도 포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지출한 거, 받을 수 있는 것, 이 둘을 다 더해야 기회비용입니다. 쪼잔한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쪼잔한 거야. 자,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뭐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시다. 여자친구한테 사귀면서 야, 내가 너한테 썼던 돈과 너에게 드린 시간을 모두 돌려줘.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뭐라? 야, 매몰 비용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화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영화를 본다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얼마가 되겠어요? 명시적 비용은 영화비가 될 거야. 그죠?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영화를 받았던 2시간 동안의 소득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강의만 했다면 강의에 대한 소득이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으면 가장 큰 것이다. 예를 들어서 2시간의 소득이 강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서빙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워드 알바를 통해서 나올 수 있잖아. 강의를 했을 때 5만 원이고, 서빙을 했을 때 2만 원이고, 워드를 했을 때 만 원일 때, 우리는 이 세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인 여기다. 요게 기회비용이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최소한의 편익은 뭐야? 영화비가 뭐 만 원이라고 치면 만 원에 2시간에 5만 원. 그러니까 1시간당 5만 원이니까 2시간에 10만 원. 즉 영화가 주는 편익은 비용인 11만 원보다 무조건 커야 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게 그 전세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세는 명시적 비용이 0원이에요. 왜?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증금은 여러분 출제가 되면 보증금은 명시적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명시적 비용이 0인데, 전세 보증금은, 암묵적 비용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은행에 넣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겠죠. 예금 이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모든 그 자산이 자기 거일 때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명시적 비용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출이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출이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사항이에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통이 있는데 지금 구형 물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갖다 팔면 3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3만 원 받을 수 있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개조한다면 5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얘는 암묵적 비용이고 얘는 명시적 비용이니까 5만 원 들어가는 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그냥 팔아서 3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얘가 물통을 개조하려면 최소 얼마 이상 8만 원 이상이어야만 물통을 개조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하면 돼요. 이거 있잖아, 문제에서 이 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하는 것이 가장 계산 문제 핵심이에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계산 문제 핵심이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은 작아지는 게 좋고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 비용은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그렇죠. 작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의를 했을 때 5만 원을 벌고 서빙을 했을 때 2만 원을 벌고 워드를 칠 때 10,000 원을 번다고 치면 우리가 기회비용은 선택시 가장 큰 거니까 만약 얘를 선택했으면 기회비용이 서빙 2만 원이에요. 그럼 얘를 선택하면 둘 중에 큰 거니까 강의 5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강의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를 보면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5만 원짜리 버는 게 좋으니까 강의를 할 거야. 근데 밑을 봤더니 기회비용이 가장 작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무형 문제에 나올 건데 가장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뭐라고요?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이루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구분할 수 있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 매몰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회비용을 구하는 문제는 최소한의 편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반드시 문제 안에서 실제로 들어갈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때나 어떠한 선택을 할 때는 합리적 선택의 가장 기본은 기회비용의 최소화가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